항암 치료보다 효과적인 암 치료법이 있는데 재발이나 전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좋은 치료법에 대해서 의사를 반성한다.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이 암산업이 좀 많이 더 발달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정직한 목소리를 고노마키토 같은 의사들이 항암제로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든가 뭐 항암제는 항암제에 대한 아주 솔직한 내용들을 아주 정직하게 발표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어가는지에 이 암세포의 기전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 맥을 제대로 짚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걷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재발되고 전이 된 다음에 이 말기가 돼서 그제서야 땅을 치지 마시고 맥을 제대로 짚는 이 광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제대로 찾는. 자, 그래서 어떻게 정상세포가 앱노말 비정상세포가 돼서 멜리그넌트, 악성 종양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기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암의 기전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여러분도 저도 하루에 약 5천 개가 생겨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5천 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100조 개의 세포 중에 5천 개는 너무나 미미해요. 먼지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숫자예요. 5천 개 하면 우리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암세포 1cm는요 10억 개 정도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하면 이 5천 개의 암세포는 매일 아주 깔끔하게 디톡스 할 수 있어요. 오토파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죽도록 망가진 세포가 명령을 내려서 암으로 발동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NK세포가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자연살상을 해서 자기처럼 망가진 세포가 너 정상세포인데 너 지금 약간 돌았어 정신이. 암세포의 특징은 이게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be out of control cellular division, 아주 무한 증식하는데 억제할 수 없이 통제할 수 없이 증식하는 게 바로 암세포예요.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무법자로 망가진 세포가 정상세포를 어느 정도 복제하고 끝나야 되는데 지처럼 망가진 세포를 계속적으로 복제하고 명령을 받지 않아요. 뇌의 명령을. 그게 이제 암세포의 특징인데 그 기전을 설명하는데 왜 걔가 이 암세포가 뇌의 명령을 받지 않냐면 2배수로 증가해요. 아주 무한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백혈구를 비롯해서 이 자가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암세포가 오토파지 명령, 스스로 파지, 너 죽어야 돼 라고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에도 그래서 암 환자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이 사실 암덩어리는 우리 환우분들이 오시면 암덩어리요 사실 똥덩어리잖아요. 암은 변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온몸에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 많은 독소가 많은 젖산 피루부산이 많은 음식들을 계속 드시다 보면 이 몸속에 온갖 300종의 기생충들과 또 신장의 유산 수치가 퓨린 수치가 높은 돼지고기나 생선, 우유, 계란, 콜레스테롤 넘버 원이 계란인데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저 고기 안 먹어요. 오리고기밖에 하면서 오리발 내미시는 분들이나 저 고기 안 먹어요 하시면서 계란 2개 1등급은 알뜰하게 챙겨 드시니까 콜레스테롤 넘버 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장 판막 성형하신 분들이나 심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간에 담석이 많은 분들 다 보시면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콜레스테롤 넘버 원인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이 심장혈관벽이 좁아져서 스텐트로 이 철망으로 풍선 불어가지고 심장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처치들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NK세포가 오토파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암세포가 생기는 겁니다. 오토 스스로 너 망가졌으니까 파지해 죽어야 돼 라고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암세포의 특징은 무법자라 명령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좀 약간 삐딱선을 타고 막 이렇게 묻지마 폭행을 한다든가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암적인 존재라고 하듯이 암세포는 정말 암적인 존재예요.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무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자가 명령, 오토파지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 찍어내요.
그래서 백혈구를 그런데 항암제를 사용하면 백혈구를 비롯해서 자가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암세포는 사멸하게 되는데 일단 그 항암제에 죽지 않은 아주 강력한 애들은 흉포해진다 그랬잖아요. 흉악하고 횡포해져서 살아나면 문제가 심각해요. 면역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많은 암세포가 이제 10만 개로 아주 순식간에 복제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M노멀 이 세포의 비정상적인 세포가 어떻게 증식해서 멜리그넌트 암세포가 되느냐의 이 기전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정상 세포가 제네틱 체인지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동물성 음식을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동물성 음식이 자꾸 들어가면 유전자가 변이가 좀 오겠죠. 그래서 이 제네틱 체인지가 오면서 유전적인 변화가 오니까 암세포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런데 암세포로 변화가 돼서 저도 뭐 똑같이 암세포가 하루에 5,000개씩 생기는데 근데 이게 악성이냐 아니면 양성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자 보니까 암세포는요 2배수로 증가해요. 2배수로. 어떻게 증가하냐. 자 빠른 속도로 무한 증식하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인데 암은 10년에서 20년 동안 암세포가 증식해야 암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암 1기입니다 2기입니다 하면 무조건 메스를 들이대요. 그리고 항암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암세포가 없어졌는 줄 알고 다 낫는 줄 아세요. 그러다가 1년, 2년 되니까 다시 이 뭔가 병원에 이제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검사하시다 보니까 유방 절제했는데 폐로 또 전이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지? 그리고 또 이제 항암을 또 몇 차 해요. 그러고 난데 또 이제 림프를 절제할 때 유방 절제할 때 다 림프를 절제하니까 림프로 또 전이됐대요. 그러니까 또 항암을 계속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전이가 됐어요? 뼈까지 전이돼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그 루틴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원인을 아셔야 되는 게 암은요 가만히 놔두면 10년 20년 동안 암세포가 증식해야 암이 돼요. 근데 요거를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야. 자, 암세포가 어떻게 be out of control cellular division 아주 무한대로 막 이렇게 뇌 명령을 받지 않고 세포 증식을 분열을 하는가? 암세포는 1개에서 2개로, 2개에서 4배수로, 2배수로 이 더블 오브 더 캔서 셀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2배수로 암세포가 증가해요. 1개의 암세포가 10번 분열하면 2024개가 되고 20번 분열이 되면 104만 개가 돼요. 30번 분열하면 무려 10억 7,400개가 돼요. 얘가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 세포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가 되는데 이때 암세포의 지름이 불과 몇 센치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연필심 1cm. 1cm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눈곱만큼. 이때 10억 7,400가 된 세포 분열을 30번 정도 분열한 암세포가 1cm 정도가 10억 7,400개인데 초음파나 CT에서 이제 겨우 발견되는 단계예요. 자, 이때 이제 다들 손들을 많이 대시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선진국에서는요.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항암이나 수술 등을 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이 복지국가에서 보면 캐나다에서는 암 환자의 6%만이 수술을 받고요. 몇 프로만이? 불과 6%만이 수술을 하고 항암은 5%밖에 안 해요. 더구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의사는 캐나다에서 3%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캐나다는 그만큼 의료 이 지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왜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 의사들이 항암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선진국에서는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을 잘 안 할까요? 그리고 왜 의사는 자기가 암에 걸리면 수술하지 않는 것으로 속담이 다 있을까요?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수술, 항암, 방사선과 같은 3대 대중요법. 여러분 스텝 아웃사이드 캔서 스텝 아웃 더 박스 보셨죠?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3대 대중요법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래요. 치료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그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우리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책 봤더니 7%밖에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93%의 그 가능성을 잠재력을
무시해요. 그래서 그 7%의 희망을 도전을 하십니다. 오히려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서는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을 잘 안 하고 지각 있는 분들은 그 길을 아예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말기암 환자들에게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환자의 몸을 찢어놓고 훼손하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니치 박사님은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암 환자를 케어한 분이 한 얘기니까 여러분 좀 신뢰가 가세요? 믿을만 하세요? 자,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아세요. 그죠? 이미 뼈까지 다 전이되신 분들은 다 지금 끄떡끄떡 하고 계셔요. 자,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 결과 이 논문들을 보시니까 참 충격적인 얘기들을 해요. 특별히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말기암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내용의 지금 이 논문들을 보십니다. 키모테라피 유스, 항암 화학요법을 사용한 것과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과의 관계를 말기 암 환자가 임종 시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제 지켜보면서 이 논문들에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이 나빴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케어했던 분들도 그들이 사망한 지 6개월 후에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은 이유가 뭘까요? 왜 환자 자체도 삶의 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케어하던 분조차도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저희가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운 것이 뭐냐면 모든 약은 독약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항암제를 방사선을 의지하는 게 플래시보 이펙트와 노시보 이펙트의 효과가 좀 있어요.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게 임종 시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이 뒤에 연명치료하신 분들의 이 얘기를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 책은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완화치료 전문팀과 상담한 말기 암 환자들은 화학요법 치료를 더 일찍 중단합니다. 대신 호스피스 케어를 더 일찍 선택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통을 덜 경험해요. 왜 환자들을 케어하던 분들이 우울증을 많이 겪냐면 그 환우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눈을 감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우울증을 겪는다는 거예요. 삶이 무엇인지. 암을 낫기 위해서 치료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죽도록 고생하고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 있으며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들은 게다가 일반적인 연명치료를 받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25%나 더 오래 살았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나카라 기아치로 박사님도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암 전문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항암뿐만 아니라 방사선 요법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의료인들이 와서 방사선 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솔깃하세요. 지금 누구처럼. 자, 보세요. 방사선으로 1년 동안 치료하고 여기에 항암제까지 사용하면 환자는 몇 프로가 저 세상으로 간대요. 일본에는요, 이 양심적인 의사들이 정말 많아요. 고노바키도 의사님도 그렇지만 이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도 이 돌 많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카라 기아치로 선생님도 유명한 암 전문 의사인데 이게 사실대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사선으로 1년 동안 치료하고 여기에 항암제까지 사용하면 환자는 몇 프로가 저 세상으로 가냐면 0.1%를 제외한 프로, 99.9%가 저 세상으로 간다. 근데 전혀 여러분들 지금 항암하신 분들은 공감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떠들어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항암하거나 뭐 방사선 하는 것을 말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저도 진심으로 이분들처럼 아껴요. 제가 30년 동안 중증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가실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맥을 못 잡으실까? 그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지 몰라요. 99.9%가 저 세상으로 간대요. 방사선을 1년 하고 항암까지 하면.
방사선뿐만 아니라 수술과 항암 또한 일시적으로 암을 줄여놓을 뿐 그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금 수많은 일본의 암 전문가들이, 한국보다는 그래도 몇십 년은 이 앞장서 있는 의료진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암세포가 내성이 생겨서요, 암이 때리면 때릴수록 횡포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살아남기 위해서 발악을 하니까 점점 더 암 환자가 이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오히려 암세포가 내성이 생겨서 자연치유로도 고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역효과가 나는데, 참 안타깝게도요, 뭐 옛날에는 뭐 더 심했죠. 이제는 의학적인 방법이 소견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암세포는 사이즈가 현저하게 줄었는데 환자는 저 세상 가고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의료진들이요, 암세포의 사이즈를 줄이는 데만 초점이 돼 있지 그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게 시야가 지금 잘 안 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일본의 암 전문가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다 여기처럼 망가질땡이로 이 걸레 조각처럼 산산이 조각난 장기를 가지고 이제 여기 오셔서 살려내라고 이제 때를 쓰시는 분들이 많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자연치유력이 회복이라도 될 텐데, 뭐 센트럴 너브 시스템부터 완전히 온 몸을 다 이제 갈기갈기 훼손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치유로도 고치지 못할 정도로 온 몸이 이제 이 폐허가 돼 있어요. 수술과 항암 그리고 방사선으로 걸레 조각처럼 산산이 조각난 장기를 되살리는 것은 참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으로서 암 환자를 케어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그 유명한 신의 손을 가진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를 좀, 양심적인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까지 암 치료제는 없습니다. 치료 효과도 아주 재수 좋게 아주 효과 있는 거 7% 정도만, 약발이 잘 받는 사람들 7% 정도만 효력을 발휘하면 그걸로 이제 항암제의 효능을 입증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암 치료법은 오염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왜 최고의 의과대학인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이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으로 이제 약간 형이 하학적인, 암은 자르고 잘라도 계속적으로 생기는데 근본적인 맥을 못 잡고 이 레디컬 리미션이라는 켈리 터너 박사의 근본 치유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버드 의대에 가면 암 환자를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면 암세포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고. 그래서 말기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어떻게 근본적인 레디컬 리미션 치유가 되었는가를 이제 증언한 책이 레디컬